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자, 교남연수의 프로그램,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자소학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자문이랑 사자소학이랑 지금 두 가지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활자체를 보고, 내 글씨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기초적인 거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한문에 대한 상식도 알아보는 두 가지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형을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 배우신 그런 필법과 장법을 가지고 글씨를 내 스타일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씨 디자인을 한다, 내 글씨를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멋부리고 이러는 거는 지금은 안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맞추는 방법만 소개를 합니다. 참. 그리고 저희 그 이제 채널에 보시면은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은 글자 그대로 교남연서의 채널에 이제 일원이 되신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니까 좀 금액이 좀 적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놨죠. 응원이 있고 격려, 열성, 특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보통 그 이제 격려부터는 그 멤버십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성이나 특별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분류에 맞게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 놓을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영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더 정확한 방법이나 이런 테크닉 이런 것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은 아, 나름대로의 또그 모르던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법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열성회원 이상은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남연서회 오프라인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다가 말고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길이에 따라서 느낌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같은 자가 앞에서 나왔던 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쓰시는 과정에서 물론 조금씩 다 차이가 나겠지만은 내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요. 천자문 같은 경우는 1000개의 그런 자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 영상까지는 8자를 다 쓰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4자씩 끊어서 두 번에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일단은 문장을 좀 알아볼게요. 은의 은, 높을고 같을려 하늘천이랬죠. 자, 한자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은혜롭다라는 은혜다라는 뜻 부분이 있고 은이라고 읽어지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형음의 한자의 3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높다란 뜻을 가지고 고 이렇게 읽죠. 같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여 이렇게 읽고 하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천이라고 읽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은고여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자, 이게 한자 한자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독립된 단어로서만 존재를 하지만은 뭉쳐 있으면 문장이 되죠. 그럼 문장 성분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문장 해석도 같이 하면 좋겠죠. 은혜 높은데 뭐가 높냐? 은혜가 높다. 같은데 뭐가 같으냐? 하늘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뜯어서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은혜 높기가, 높은 은혜. 자, 어떤 은혜냐? 나를 낳아서 젖 먹이고 옷 입히고 이렇게 키워준 이런 은혜가, 높기가 뭐와 같다? 하늘과 같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장 해석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자형을 맞추는 법을 얘기를 할게요. 자, 관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형이. 자, 그럼 은혜원자는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이런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높을 꽃자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형태가 딱 글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게 정립이 돼 있으면 좋아요. 들려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하늘 첫자 같은 경우는 또 여기와 같이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쓰시다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공통 부분이 나와요. 이런 글씨는 이런 형태구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워낙 낱글자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자, 이거는 지금은 제가 거의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길게 썼지만은 옆으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쓸 때 이렇게 납작하게 써도 느낌은 다르게 난다. 자, 그리고 마음 심자도 더 좁게 쓸 수도 있고 넓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옆으로 지금 옆으로 직사각형이 됐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키를 이렇게 크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라는 게 있어요.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똑같은 글씨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높을 꽃자 보겠습니다. 자, 위가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가면 위가 넓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입구를 썼지만은 자형이 이런 자형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구도는 비슷하다. 이제 가운데만 달라질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중심 항상. 그리고 글씨는 중심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위 아래로 쓰죠.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체본을 드리거나 이렇게 그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 한자 한자를 위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실 때는 세로 쓰기나 이 세로 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판 같은 경우는 물론 가로 쓰기를 하지만은 그랬을 때 윗 글자와 아래 글자가 이렇게 중심이 맞게 쓰는 거, 이것도 방법이죠. 자, 같은 여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넓고 오른쪽이 좁아지는 글씨는 몇 개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계집 여자는 보통 이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를 세우느냐 더 눕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글씨가 나와요. 이럴 때는 여기가 이 부분이 넓어지고 이렇게 좀 세우면 좁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역시 변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수직을 걷을 때 조금 너무 이쪽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방에 이 오른쪽 쓸 때 지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것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입구를 가운데다 써도 되고 약간 밑에다 써도 되고요. 이것도 느낌의 차이가 있겠죠. 하늘 천자는 앞에서 나왔죠. 물론 방향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모양을. 이거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본인이 이제 주관자니까, 내가 작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글씨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세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더 기울여서 뺄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보통 여기를 길게 해서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방지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구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자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 덕후 사지를 할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써놓고 쓰는 거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앉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변과 방 이런 거에 대한 여기서는 변이로 속하는 부분이 흔덕자랑 땅지자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쓰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의 글씨들은 비문이나 이런 데 옛날 글씨들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자, 여기서는 한일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건 조용성을 위해서 안 넣겠습니다. 같은 대로 통용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예에서 쓰는 그런 형태와 일반적인 시험 볼 때 쓰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덕후, 덕덕자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글씨를 이제 쓰시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글자를 맞추는 그런 결구법이 나옵니다. 요 가틀 사자는 조금 써놨을 때 그렇게 그 좀 호락호락한 글씨는 아니에요. 이제 당나라 때 글씨를 기본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이제 작가 이름이 붙잖아요. 구양순체다, 안진경체다, 저술량이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이는데, 역시 글씨는 자기 스타일로 써서 이거 누구 글씨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를 또 썼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문장을 먼저 알아보고 글씨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큰 덕, 두터울 후, 같을사, 땅지. 그래서 읽을 때는 음부분만 덕후, 사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두터운데 무엇이 두텁냐? 덕이 두텁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덕의 두텁기가 같은데 뭐와 같다? 앞에 문장 성분이랑 똑같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그 문장 성분도 이해할 수 있게, 어린 아이들 처음에 문장을 배울 때 가르치던 책이니까 어렵게는 안 해놨겠죠. 그래서 덕의 두텁기는 뭐와 같다? 땅과 같으시다. 그래서 나를 낳아서 길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크게 해놓은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고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약간의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여진 부분을 봤을 때 보면은 인쇄체도 있고, 남이 이렇게, 이분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어, 선생님 글씨로 이렇게 그 약간 안진경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기본으로 나름대로의 글씨를 썼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 문장 쪽으로는 이제 잘 하시지만은 글씨 쪽으로 봤을 때는 서당 글씨다 이렇게 늘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자, 이제 변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항상 변과 방이 나올 때는 칸을 3분의 1만 쓰세요. 변 부분은, 나머지 3분의 2는 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방향을 살짝 달리 하면은 약간 다르죠. 그러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여기서 이제 가로액은 좀 가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강하게 하고, 이런 리듬이 생기죠. 여기를, 근데 저도 이게 글씨를, 덕자를 써놓고 나서 왜 안 되지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요 사각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아지면 안 돼요. 크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작게도 써보고 크게도 써보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변과 방이 나왔을 때 중심을 어떻게 잡냐.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중심이 돼요. 양쪽에. 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수평을 딱 거놓으면은 중심이 이렇게 놓고 걷을 때 이 비율이 같으면 돼요. 그런데 덕자 하나만 봤을 때는 또 이거 나름대로의 또 중심이 서야 되겠죠. 변의 중심이 서고 방의 중심이 서고 또 전체의 중심이 서고. 그 다음에 후자. 자, 여기서 앞에 썼을 때는 제가 그 가로액을 길게 긋고 이 안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점을 몇 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찍는데 여기다도 찍어보고 여기다도 찍어보고 여기다 찍어보세요. 따로 똑같은 잘 썼을 때, 아, 그러면 어느 게 어떤 스타일이 가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냐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저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공간이 넉넉하면은 뭔가 내용물이 들어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중심에서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나가는, 여기서 이 가로액이 나간 여기까지가 이 양쪽의 중심을 잡는데, 이 가장 중심에서 양쪽 바란스, 그러니까 양쪽의 균형을 잡는데 이쪽 나간 비율과 이쪽 나간 비율을 딱 맞게 쓰시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중심 개념하고 좌우 대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기법적으로 뭐 획을 변화를 준다든가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실 수는 있지만은 실기를 꼭 통해서 익히는 것만 못하다.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통 가틀 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도 아주 잘, 그래도 감각적으로 잘 느끼셨어요. 이 인변을 크게 안 썼다는 거. 왜 그러냐면 글씨를 보통 아래 위로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이제 취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납작한 것도 있고 이제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납작하게 잡았다,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짓자, 이제 여기 변에 대해서 또 나오죠. 이것도 칸이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쪽이 길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이렇게 나란히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이 들어오는 거를, 이 획이 이만큼 나오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다 보면 밀려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변과 방이 조화를 못 이루고 이렇게 싸워서 흩어진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좀 바짝 붙여서 안으로 훅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길이를 짧게 하냐 길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겠죠. 순서 잘 보시고요. 특히 야자 쓸 때 하나, 둘, 셋.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도 돼요. 나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붙여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자인데 간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를 해 놓은 거랑 한쪽을 아주 그냥 물살 틈 없이 꽉 조여 놓는 거랑은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다 보면은 난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마다의 어, 생각하는 것과 이제 이 에너지, 우리가 붓을 잡고 쓸 수 있는 에너지의 그 힘이 다 다르죠. 어, 측정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대신에 임서를 많이 통해서 임서 공부가 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임서하는 과정에서도 임서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체본의 도움이 없이도 내 나름대로의 글씨를 쓰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자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해석 한 번 더 하고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한문 서예를 하실 때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이제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모양만 그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거양득 두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봐야 되겠죠. 은고 여천하시고 덕구사지로다. 은의 높기가 하늘과 같으시고 덕의 두텁기가 땅과 같다. 그러니까 문장 패턴은 쉬운 자로 썼던 어려운 자를 썼던 같이 움직인다. 어학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한자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문 서예를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 멤버십에 대해서 관심 한번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